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울책 사랑방입니다. 칼데코 수상작인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1970년 칼데코 메달을 받은 수상작이죠. 윌리엄 스타이그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요. 마녀 위즐도 있고 또 용감한 아이린도 있고 아빠랑 함께 피자놀이를도 있고 자바자바 정글, 멋진 뼈다귀, 녹슨 못이 된 솔로몬, 부르퉁한 스핑키, 바로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책이에요. 뉴베리너 상도 받을 만큼 아주 멋진 작가죠. 여기 보면 심술쟁이 마녀 위즐 있죠. 네, 마녀, 그리고 녹슨 못이 된 솔로몬, 마법을 부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마음껏 마법을 부릴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이 밑에 칼데코 명예상도 받았네요. 멋진 뼈다귀. 윌리엄 스타이그 글의 오늘은 녹슨 못이 된 솔로몬 책 들려드릴게요. 녹슨 못이 된 솔로몬, 윌리엄 스타이그 그림, 출판사 시공주니어. 솔로몬은 평범한 토끼였습니다. 다른 토끼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라기만 하면 언제든지 녹슨 못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한테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느 날 솔로몬은 현관문 옆에 놓인 긴 의자에 앉아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우연히 코를 후비면서 동시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어요. 그러자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솔로몬은 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귀가 없지만 들을 수 있었고 눈이 없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으로 변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엄마가 마당을 쓸려고 밖으로 나오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의자에다 누가 녹슨 못을 놔뒀지? 그러고는 솔로몬을 집어서 쓰레기통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엄마, 나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솔로몬은 당연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차에 처박힐까요? 아니면 영원히 쓰레기통 속에 남아있게 될까요? 아니면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난 이런 쓰레기와는 달라. 난 못이 아니라 토끼야. 이런 생각을 하자 솔로몬은 곧바로 다시 토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리둥절해하며 쓰레기통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뒤로 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방금 있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럼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그 일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용감하게도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코를 후비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 언제든지 녹슨 못으로 변신했지요. 그런 다음 난 못이 아니라 토끼야 하고 생각하면 다시 토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마법을 부리게 된다면 무엇으로 변하고 싶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먼저 가족들 앞에서
깜짝 쇼를 벌여 자기가 얼마나 멋진 토끼인지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신 비결은 비밀에 붙이기로 했죠. 그날 저녁 아빠와 엄마, 두 형과 동생은 근대와 당근을 어적어적 씹어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식탁에 그런 멋진 토끼가 앉아있을 줄 누가 짐작이나 하겠어요? 당연히 아무도 몰랐지요. 솔로몬은 그저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잠잘 시간이 되자 솔로몬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녹슨못으로 변신했습니다. 엄마는 솔로몬한테 잘 자라고 뽀뽀를 해주러 왔다가 방 안에 아무도 없자 우리 아들 어디 있니? 하고 불렀지요. 솔로몬은 이때다 싶어 뿅 하고 나타나서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엄마,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엄마는 어리둥절해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솔로몬은 갑자기 사라지곤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너무 어리둥절했죠. 아무리 해도 솔로몬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장난꾸러기 요술쟁이 솔로몬은 엉뚱한 곳에서 천연덕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종잡을 수가 없어. 여기 있나 싶으면 저기 있고 그러다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사람들을 어리벙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솔로몬은 곧 자기 장단에 실증이 나서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비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아빠와 장기도 잘 두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빠를 이기기도 했답니다.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나비를 쫓아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색다른 나비였죠. 그 나비를 막 잡아 넣으려는 순간 솔로몬은 귀에 거슬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솔로몬은 깜짝 놀라 나비채와 나비를 모으는 상자를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솔로몬 등 뒤에는 애꾸는 고양이가 번쩍거리는 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명령했습니다. 손 들고 그대로 걸어. 솔로몬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솔로몬은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하기로. 그 무서운 고양이는 솔로몬의 짧은 꼬리를 금방이라도 붙잡을 듯이 쫓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숨이 차서 계속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솔로몬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유술 솜씨를 한번 부려볼까? 지금도 될까? 솔로몬은 재빨리 나무 뒤에 엎드려서 코를 후비면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고양이가 바짝 뒤따라왔지만 솔로몬은 이미 보이지 않았죠. 밟혀 뭉개진 풀과 돌과 녹슨못이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보이지 않자 고양이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양이는 나무둘레를 빙빙 돌며 솔로몬을 찾았습니다. 시계 방향으로도 돌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고 또 다르게도 돌아보았지요. 결국 고양이는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휴, 이젠 살았다. 솔로몬은 안심하고 다시 토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서두른 탓에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고양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돌아보다가 솔로몬을 보았거든요. 고양이는 곧바로 되돌아왔고 가엾은 솔로몬은 적의 코앞에서 다시 못으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고양이는 제법인데 라고 말하며 솔로몬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의기양양하게 현관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잡아왔는지 알아맞혀 보시오. 그러고는 꽃병 받침 위에 녹슨못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맛있는 슈트를 끓일 토실토실한 어린 토끼요. 고양이 아내 클로린다가 물었습니다. 이게 토실토실한 어린 토끼라고요? 정말이에요, 당신? 그럼 이건 못이 아니라 사실은 토끼요. 요술이 풀리면 곧바로 토끼로 변할 테니 그때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오. 고양이 암브로스는 두 눈이 휘둥그레진 아내한테 그날 아침에 일어난 신기한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고양이 집에는 음식을 준비할 때까지 먹이를 가두어두는 우리가 있었습니다. 클로린다는 귀중한 못을 우리 안에 넣었고 암브로스는 문에 맹꽁이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고양이 부부는 이제 솔로몬이 토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는 슈트로 만들기만 하면 됐죠. 고양이 부부는 번갈아가며 우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멍청한 고양이 부부의 밥이 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지요. 솔로몬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못으로 남아있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암브로스와 클로린다는 녹슨못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가끔 고양이 부부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잠이 들면 솔로몬은 가만히 토끼로 변신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살을 구부려 보거나 자물쇠를 풀려고 힘을 써보았죠. 그러나 그 정도 힘으로는 우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고양이 부부는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린다는 남편이 뭘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이 녹슨못이 살아있는 토끼라는 게 확실해요? 진짜로? 틀림없이? 암브로스가 대꾸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진짜 고양이가 맞다면 이것도 진짜 토끼요. 클로린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약을 올리자 암브로스는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암브로스는 우리 문을 열어 못을 꺼내 들고 소리쳤습니다. 어서 요술을 풀어, 이 고집불통 쓰레기야. 지금 당장 토끼로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솔로몬은 토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암브로스는 문을 발로 뻥 차서 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야호! 내가 이겼다. 이놈이 날 내던져버리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암브로스는 망치로 솔로몬을 나무벽에 탕탕탕 쳐서 박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가버렸습니다. 오늘 밤에야말로 해방이다. 솔로몬은 고양이 부부가 잠들자마자 요술 주문을 외웠습니다. 자꾸자꾸 외웠지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생명이 돌아오면서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무벽이 점점 솔로몬을 죄어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난 이 나무가 쏟거나 구멍이 나서 날 풀어줄 때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 봐. 그러려면 100년은 걸릴 텐데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글쎄, 못은 안 죽을지도 모르지.
해가 저물고 또 하루 해가 산을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1000만, 억. 가끔은 세상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어요. 비록 나무벽에 박힌 몸이지만 작은아마 세상의 한 부분이라는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죠.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불쌍한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들이 없어져서 무척 슬퍼하고 있을 거예요. 암브로스는 안 보는 척하면서 솔로몬을 가끔씩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른 척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덜 외로웠거든요. 어떤 때는 클로린다가 슬픈 표정을 지은 채 솔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울고 싶어졌어요. 그러나 클로린다가 슬픈 건 맛있는 저녁거리가 벽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암브로스가 뒷마당을 거닐다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는 성냥을 마당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마당에는 마른 낙엽이 쌓여 있었어요. 불은 순식간에 낙엽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은 어느새 집벽을 타고 올라갔죠. 암브로스는 얼른 모자를 벗어 불을 두드려 껐습니다. 클로린다는 문을 박차고 나와 불이야! 하고 소리쳤죠. 고양이 부부는 당장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몸에 불꽃이 닿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열이 좀 나는 듯 했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기운이 쏟고 생기가 돌고 태양처럼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지만요. 이웃 고양이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고양이들은 곧바로 집에서 연못까지 쭉 늘어서서는 양동이에 물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물을 집에 쏟아부었지만 불길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집을 몽땅 태울 것 같았습니다. 집은 불똥을 튀기며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연기나는 깐부기불과 흩어진 못 몇 개만 남았을 뿐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벌겋게 달아오른 채 몹시 기뻐했습니다. 허탈해진 고양이들이 모두 떠나자 솔로몬은 천천히 몸을 식혔습니다. 고양이들이 안 보이자 솔로몬은 다시 토끼로 변신했습니다. 야호! 드디어! 솔로몬은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뒤로 깡충 돌아 공중제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벼운 걸음으로 즐겁게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솔로몬의 나비채와 나비를 모으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어떤 잔인한 동물이 솔로몬을 잡아먹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멀쩡하게 살아서 집으로 뛰어들어오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요. 소리치고 펄쩍펄쩍 뛰고 껴안고 뽀뽀하고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자 솔로몬은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비밀을 보여주었어요. 솔로몬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녹슨못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토끼로 되돌아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솔로몬한테 제발 다시는 그런 요술을 부리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때를 빼고는 말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재미있었나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윌리엄 스타이그의 그림책이었죠. 지금까지 녹슨 못이 된 솔로몬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그림책 또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법사로 변신하고 싶은지 상상의 나라 속으로 퐁당 빠져보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